네, 안녕하세요. 경원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 영상은 심화프린트 경우의 수와 확률 해설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5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인데 일단은 직접 구하는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2가 제일 많을 때 2칸을 2번 올라가는 경우는 2, 1 그리고 2, 1,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또 2칸을 한 번 올라가는 경우도 2111, 1211, 1211, 그 다음에 1112. 그 다음에 북한을 한 번도 올라가지 않는 이렇게 1111 해서 전체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계단이 5개가 아니라 6개나 7개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일일이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참고용으로 이제 풀이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이 원리에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단이 하나일 때랑 2개일 때는 쉬워요, 그죠? 계단이 하나일 때는 몇 가지,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단이 2개짜리일 때는 하나 오는 경우와 한 번에 오르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계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도착을 할 때 2계단을 올라와서 도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계단을 올라와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세 번째 계단에서 여기서 2계단을 올라와서 도착했다는 건 어디서 출발한 거야? 첫 번째 계단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한 가지 그대로 받아서 오는 한 가지. 그 다음에 그죠? 한 계단 올라서 도착했다는 건 두 번째 계단에서 이렇게 와서 도착했다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2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2개를 더해주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네 번째 계단일 때에도 똑같이 그죠? 하면은 여기는 몇 가지? 두 번째 계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개, 그 다음에 3개, 2개 더해서 얼마? 5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첫 번째 계단에는 1, 두 번째는 2, 3, 5, 8 앞에 있는 두 수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이런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걸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계단의 수가 많아져도 앞에 수를 2개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장을 동시에 뽑아요. 동시에 뽑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순서에는 관계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합이 12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를 기준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수가 1일 때 1, 2 합쳐서 12가 되려면 9가 돼야 되는데 이제 9는 없죠. 그래서 2가 될 수가 없고 3도 마찬가지 1, 3, 8이어야 되는데 안 되죠. 8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 4, 7.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 여전히 1이고요. 4를 하나 올립시다. 그러면은 5, 4가 올라가면은 이제 7은 내려가겠죠. 그죠? 하나 줄여서 1, 5, 6.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죠? 더 올리면은 6과 5가 역전되기 때문에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 그 다음 얼마? 2죠. 2, 3,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4, 6. 그 다음에 2, 5, 5는 안 되죠. 5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5가지 경우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자, 남학생들끼리도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들끼리도 이웃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남학생을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여학생을 세모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숫자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학생을 먼저 나열한다고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배열에 여학생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6에 36까지. 두 번째, 순서가 바뀔 때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36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6 더하기 32, 6인 72가 되겠죠. 4번. 이건 이제 교과서랑 똑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오각형이 있었고,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도착하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5가지, 5일 때, 합이 5일 때는 1, 4, 2, 3. 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사위를 우리가 2번 던지기 때문에 2번 던지니까 2, 3과 3위는 다릅니다. 그리고 4일. 자, 여기서 다시 또 도착하려면 6칸을 더 가야겠죠. 그래서 11일 때는 5, 6과 6, 5가 있습니다. 합쳐서 6가지. 5번. 5번 좀 어려운데 21부터 45까지 25개 공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수가 44 이상인데 될 수 있는 수가 뭐랑 뭐밖에 없어요. 44, 45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가 이제 22야. 얘도 마찬가지로 21과 22 두 개밖에 없습니다. 풀이를 우리가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3가지로 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큰 수 44, 45를 다 뽑는 경우예요. 다 뽑아서 그 다음에 이 작은 수 21과 22 중에는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 가야 되냐면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 2개를 모두 뽑아요. 그리고 큰 수 44와 45 중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죠. 2가지. 그 다음에 작은 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 큰 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운데라고 하면 얘네 4개를 제외한 23부터 얼마까지 43까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앞에 2가지, 작은 수 2가지, 그 다음에 4개를 25개에서 4개를 제외했으니까 21개, 그 다음에 2개. 그래서 84가지가 있겠죠. 다 더하면은 답이 88이 됩니다. 자, 이 풀이는 어떤 게 편하냐? 나눌 수 있는 케이스가 적습니다. 케이스가 적은 대신에 이제 굳이 이렇게 구별해 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2개, 뒤에 2개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선생님 이거 하나 빼고 여기서 이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23개로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만 뽑는 경우랑 이제 2개를 뽑는 경우랑 이제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 풀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그 뒤에 해설 풀이가 또 있습니다. 해설에서는 좀 다르게 풀었는데 아예 21과 44 얘처럼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아예 나눴어요. 그래서 21, 44일 때, 그죠? 22, 45일 때, 21, 45일 때,
22, 44, 22, 45를 다 나눠서 따로따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바뀌겠죠. 가운데 이제 22도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도 우리가 쉽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인데, 입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A까지 도착하는 여기 빨간색 사각형이랑 그 다음에 A에서 출구까지 파란색 사각형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쪽에 도착하는 거는 왼쪽에서 도착하는 것과 아래에서 도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밑에서 오는 한 가지와 왼쪽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받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3, 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림을 무시하고 아예 A를 출발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한 가지 1 받고요. 1, 2 더해서 3입니다. 그래서 거쳐서 가는 거죠. 우리 왜 교과서에서 길찾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했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왼쪽에 세 가지와 오른쪽에 두 가지를 곱해서 동시에 가기 때문에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계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A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 6가지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38, 18가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6가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6,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가지, 그 다음에 2개 더해서 12, 18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7번. 자,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했을 때 35번째, 35번째입니다. 해볼게요. 작은 수부터니까 이제 만의 자리가 1일 때부터. 그러면은 1을 하나 뺐기 때문에 앞에 천의 자리는 몇 가지? 4가지. 자, 또 마찬가지 하나 빼고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로 24가지가 가능한데 이미 합쳐서 얼마? 48이기 때문에 35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걸 다 세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천의 자리가 제일 작은 1부터 합시다. 이때는 몇 가지? 3, 2, 1, 6가지. 아직 35를 넘지 않았죠. 그 다음에 2, 3, 땡땡땡. 이 몇 가지? 마찬가지로 6가지. 크게 다르네요. 3, 2, 1, 6가지. 합쳐서 몇 개요? 36번째. 넘어갔어요. 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마지막 수가 얼마? 이 중에 제일 큰 수는 큰 수부터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죠. 5, 4,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 3, 5, 4, 1이고 35번째라는 거는 바로 그 앞에 수기 때문에 2, 3, 5, 1, 4. 그죠? 앞에 3개는 고정하고 뒤에 2개가 다를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자, A와 D가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직접 세면 이렇게 돼요. 직접 세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 그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2칸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칸 떨어진 경우. 이렇게 세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혹은 이제 빼먹을 수가 있겠죠. 겹치거나 빼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대 경우로 세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떨어져 있다의 반대는 이제 뭐라 하냐면 붙어 있다. 이제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웃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A와 D를 마치 한 묶음으로 봐요. 한 묶음으로 보는데 대신 얘네 둘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자리에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4명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4명인 것처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이제 A와 D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두 가지. 그래서 48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웃하는 경우고요. 전체 경우에서 이 48가지를 빼야겠죠. 전체라고 하는 거는 5명을 나열하는 5, 4, 3, 2, 1 계산해 보면 120가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120에서 48을 뺍니다. 그러면 72가 답이 되겠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자,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웃하는 게 적은 것부터 칠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것부터 칠해야 될까요? 많은 것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칠하면 얘가 고려할 부분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 면이 모두 이웃한 B부터 칠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물론 이 문제에서는 A부터 칠해도 답은 똑같은데 가급적이면은 닿는 면이 많은 C부터 칠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D에 몇 가지? D는 BC랑만 다르면 되죠. 얘는 2가지.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 BC랑 다르면 되는데 D랑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와 D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입니까? 48가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지나갈 수 없을 때인데, 자, 이 경우도 똑같이 덧셈으로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곱셈으로 구하는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덧셈으로 구하는 건 똑같이 111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착하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왼쪽과 밑에 3가지. 그 다음에 왼쪽과 밑에 4가지.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몇 가지? 3가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죠. 여기 이제 몇 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왼쪽에서 도착을 못합니다. 그렇죠? 밑에서 오는 3가지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더하기 4, 7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4, 7, 14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다른 풀이 보겠습니다. 다른 풀이는 이 전체 경우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B를 거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자, 전체부터 구해봅시다. 전체. 그래서 B를 갈 수 있다 치고 20가지입니다. 그죠? 20가지. 자, 그 다음에 B를 거치는 경우. B를 거친다는 건 반드시 이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꼭 가야 돼요. 이 길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반드시 이쪽을 지나가는 순간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더해주세요. 여기 3가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3가지. 여기는 1가지죠. 거쳐야 되고 여기서 2가지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몇 가지? 6가지죠. 6가지. 2개를
빼줍니다. 답은 14가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확률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구수를 꺼내는데 B가 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노란 구수를 꺼냈을 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A가 파란 구수를 꺼내는 경우가 있겠죠. 5분의 3 파란 구수를 꺼내고 그 다음에 B가 노란 구수를 꺼냅니다. 하나 줄었기 때문에 몇 분의 몇? 4분의 2 약분해서 2분의 1 1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 노인 거죠. 그 다음에 파 노. 얘는 5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두 개 남았죠. 혹은 1 약분해서 1 그래서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약분해서 10분의 1 두 개를 더해주죠. 더하면은 10분의 4 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2번. 아선이가 회장으로 뽑히지 않을 확률. 뽑히지 않는 확률은 자, 반대가 되는 뽑히는 확률을 구하는 게 쉽습니다. 뽑히는 확률. 그래서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죠. 회장과 부회장이 있고요. 회장은 아선이가 확정입니다. 부회장이 몇 명? 3명이 올 수 있죠. 여기 3명. 그래서 3가지. 근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예요? 전체는 회장이 4명, 부회장이 3명이 오기 때문에 4, 3, 1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12분의 3, 4분의 1이죠. 전체 확률 1에서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3,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가족여행을 가는데 미니네는 1일부터 8일까지. 자, 나열해 봅시다. 1, 2, 3, 4, 5, 6, 7, 8. 3박 4일 간대요. 우리가 미니네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혜린이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2일부터 8일이네요. 그래서 1일 이상 겹치게 될 확률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죠. 2일 겹칠 수도 있고 3일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반대가 되는 겹치지 않을, 그죠? 겹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미니네가 1, 2, 3, 4를 가고요. 그 다음에 혜린이네가 5, 6, 7 이렇게 가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1, 2, 3, 4는 냅두고요. 그 다음에 6, 7, 8 또 2, 3, 4, 5도 되겠네요. 그죠? 2, 3, 4, 5 6, 7, 8 근데 사실 미니네가 먼저 갈 이유는 없죠. 혜린이네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럼 2일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2, 3, 4 그다음에 5, 6, 7, 8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전체는 몇 가지가 되죠? 전체는 미니네가 1일부터 8일까지 4일을 선택해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니네 5가지. 전체 여기 쓸게요. 5 곱하기 마찬가지 혜린이네. 혜린이네는 2일부터기 때문에 2일부터 3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5가지입니다. 전체 25가지고요. 그래서 1-25분의 4는 25분의 21이 답이 됩니다. 4번. 적어도 한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래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 얘네들을 다 세기에는 좀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어떤 경우를 뺍니까? 색칠이 전혀 안 된 가장 안쪽.
안쪽이라 하면은 상상이 되죠.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짜리가 있겠죠. 이 안쪽에 이렇게 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투명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그리기 좀 힘든데 요 어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8개. 8개가 있고 전체 44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얼마입니까? 64? 그래서 1 빼기 전체 64분의 8개 1-8분의 1이니까 8분의 7이 답이 됩니다. 5번 이거 교과서 문제죠. 두 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둘 다 틀리는 거 뺍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그래서 1-25분의 16 그래서 25분의 9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첫 번째는 비기고 비기는 경우는 9개 중에 3개 3분의 1입니다. 그죠? 포트폴리오에서 했었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승부가 갈린 경우는 1에서 3분의 1을 빼야겠죠. 승부가 갈린다는 건 비기는 경우를 제외하니까. 그래서 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월, 화,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버스로 출발해요. 그 다음에 다음날에도 버스를 탈 수 있고요. 지하철. 수요일은 어떻게 된대요? 수요일은 꼭 지하철이어야 된대요. 지하철.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나서 버스일 확률은 버스를 탄다면 버스를 탈 확률은 3분의 2.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나서 그럼 그 다음 지하철은요? 버스를 타고 나서기 때문에 반대 경우겠죠. 그죠?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9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3분의 2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나서 버스를 탈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하철 탈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얘가 얼마냐면 3분의 1입니다. 통분하면은 뭘 잘못했나? 통분하면 9분의 2 더하기 3이니까 9분의 5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버스를 타고 이상하네. 답 체크 좀 답이 안 나오네요. 9분의 버스를 탄 다음 버스를 탈 확률이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확률은 3분의 1이 맞고요. 그래서 9분의 2.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탈 확률이 3분의 1인데 3분의 2로 했었을까? 얘를 잘못 썼네요. 6분의 1. 그래서 통분하면은 18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18분의 7이 맞네요. 3번. 8번. 2명만 명중시킬 확률. 2명만. 그래서 이렇게 C가 명중 못하는 거, 그 다음에 B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A가 못하는 거. 그래서 각각 확률을 구해보면 2분의 1, 3분의 2, 명중 확률의 반대죠. 4분의 1. 그래서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24분의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24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24분의 6입니다. 다 더하면 24분의 11이 되겠네요. 4번.
자, 9번.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둘 다 승리 확률이 얼마다. 승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3번 먼저 이기면은 판돈을 모두 가져요. 근데 A가 한 번, B가 2번 이겼습니다. 중단해야 되는데 A가 우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가 우승하는 경우는 반드시 2연승을 해야 됩니다. 그죠? A 이제 승리. 첫 번째도 A가 이기고 두 번째도 A가 이겨야 돼요. 왜냐면은 B가 한 번이라도 더 이기면은 이제 B 우승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자, 근데 B가 우승하는 경우는 달라요. B가 우승하는 경우는 B가 한 번 이겨도 되고요. 아니면 A가 한 번 이겼다가 그 다음에 B가 이겨도 됩니다. 다른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를 더한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우승할 확률과 B가 우승할 확률을 비교를 해보니 1대 3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타당할 것이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자, 길찾기 문제인데 종현이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습니다. 이제 전체 경우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 경우는 열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5를 지난다. 이건 쉽죠. 2 곱하기 3, 6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6개. 그래서 5분의 3 구해주면 되고요. 그죠? 전체 10가지 중에 5를 거치는 6가지. 그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호는 좀 다릅니다. 지호는 북쪽과 동쪽으로 갈 확률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갈 확률이 같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5에서 B로 가는 이런 확률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는 5를 지날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지호 입장에서는 먼저 A에서 출발해서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확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얼마? 4분의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갈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입니다.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더해서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확률은 전혀 계산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2분의 1.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2분의 1. 통분해줘도 되고요. 분배 법칙 써도 되고요. 그래서 6 더하기 5니까 11.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화 프린트 해설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답과 해설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참고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